학급 현실은 좀 달라요. 빠르면 4학년 정도부터 학급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소위 초딩 커플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한 달쯤 지났으니까 이제 손을 잡고 싶다. 그리고 2달쯤 지나면 키스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달째에는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은요, 구체적이면서 행동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100가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1번째, 초등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요, 네, 4시 46분입니다. 자, 조금 뿌듯합니다. 아침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네. 하루 중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눈 뜨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저 출근하기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 찍고 있고요. 앞으로도 오늘 11번째니까 앞으로 89일 남았습니다. 100번까지 멈추지 않고 쭉 가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거 먼저 시작하고 그 뒤에도 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 놓치지 않는 것, 그 시간을 꼭 한번 확보해 보시고요. 보통 제가 학교에 출근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반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네. 1교시가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것부터 먼저 합니다. 이제 보통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업무용 컴퓨터부터 켜셔요. 저는 업무용 컴퓨터는 켜지 않습니다. 아이들 눈을 마주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1교시 시작되기 전에 그것부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루에 다른 부수적인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죠. 네. 여러분들의 중요한 일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 다르실 것 같은데요. 꼭 아침 의지력이 가장 강한 그 시기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고요. 교육 저서도 집필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과 나눈 것들에 관련돼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 제1라디오 토요일 아침 8시 15분 제1라디오에서 마음이 자라는 교실에서 학부모님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 교육 칼럼 주기적으로 게재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성교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초등학생들도 이성교제를 하나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냥 어른들이 듣기에 초등학생들의 이성교제하면 좀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그만 것들이 무슨 그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학급 현실은 좀 달라요. 빠르면 4학년 정도부터 학급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소위 초딩 커플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이성교제인 셈인데요. 커플은 뭐 그냥 서로 잠깐 좋아하는 거겠죠. 커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요? 네. 어른들의 바램일 뿐입니다. 오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잠깐 좋아하는 정도로 느끼다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바램이신 것 같은데요. 초등 커플이라는 표현은 아이들이 직접 쓰는 말입니다. 선생님, 영희랑 철수랑 커플 됐어요. 오늘부터 1일이랍니다. 라고 직접 말을 하기도 해요. 아이들도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자,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공식적인 커플이 가능한가?
저학년의 경우에는 보통 커플이 없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누구랑 누구랑 사귄대요. 누가 누굴 좋아한대요. 그럼 이제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고학년의 경우는 다릅니다. 몇몇 용감한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사귀자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는 동의하는 제스처를 하면 그 순간부터 공식적인 커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일부러 많은 아이들 앞에서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앞에서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으면 상대방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주변에서 박수를 치면서 커플이 탄생되죠. 자, 그렇게 대담하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가? 한 번에 한 30명 정도라고 했을 때 두 커플 정도 됩니다. 즉 4명 정도 되는 거죠. 한 학급에 4명 정도라면 많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용기 있게 고백하고 받아들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마음만 있지 그렇게 표현만 못했을 뿐 자기도 커플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그 이상입니다. 자, 현실이 이렇다면 어른들은 초등학생들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일단 커플을 인정해주고 사귀는 걸 허락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어요. 자, 사실 엄밀히 표현해서 이성 교제는 허락의 차원이 아닙니다. 남학생에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생기고 여학생에게 멋있어 보이는 남학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또래 이성을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커플이 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못하게 해도 얼마든지 부모나 교사 모르게 사귈 수가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해주어야 할 것은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혹은 생기기 전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초등 시기에 적합한 이성 친구를 사귀는 방법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럼 초등 시기 적절한 이성 교제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보통 부모님들은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 남자애는 착하냐? 성격은 어떤데? 배려는 잘하고 공부는 어느 정도고 친구들 사이에서 잘 지내는 아이니? 등등을 물어봅니다.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말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듣는 순간 내 자녀는 그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욕하는 것도 멋지게 보여요. 내 자녀가 이성 친구와 사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맨 먼저 해줄 말은 싫어지면 언제든 헤어져도 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잘 사귀는지 교육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는 것부터 말해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요, 몰라요. 다 처음이에요.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가 생긴 것도 처음이고요. 그동안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용기 있게 고백하거나 그런 고백을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귀는 건 더더욱 처음이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처음인 것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해요.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절대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초반에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헤어져도 된다는 표현은 바꿔서 표현하면 너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을 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적당한 경계를 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헤어져도 되는 친구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초등학생답게 예쁘게 잘 사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냥 예쁘게 잘 지내라는 말은요, 참으로 모호한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해요. 예쁜 거? 어떻게 한 게 예쁜 거지?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이는 예쁘고 멋진 장면을 떠올립니다. 예전에 수업 중에 쪽지를 전달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커플인 여학생에게 수업 중에 쪽지를 전달하다가 중간에 저한테 이렇게 캐치를 당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한 달쯤 지났으니까 이제 손을 잡고 싶다. 그리고 2달쯤 지나면 키스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달째에는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은요, 구체적이면서 행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든 헤어져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건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행동적인 요소도 들어있죠. 자,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거 허락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허락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가운데 그 아이와 좀 더 친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가까이 게임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아직 너희들끼리 단 둘이서만 학교의 운동장 구석진 곳에 가거나, 또는 단 둘이서만 영화를 보거나, 둘이서만 같이 PC방을 가거나, 둘이서만 같이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는 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또는 전화나 문자로 학교나 숙제 준비물 등을 물어보는 것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단둘이 카톡에서 비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로 주고받는 건 안 돼 라고 구체적인 선을 말해주는 겁니다. 신체적인 접촉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잡기놀이를 한다거나 친구들과 둘러앉아서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인디안밥 둥치기 정도 하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행동은 안 돼 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시 말해주는 거죠. 너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사귀는 것을 깨고 헤어져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다시 헤어져도 된다는 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초등 커플은요, 한 6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주변 아이들은 알아요. 쟤네들이 헤어졌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영수가요, 영희를 차버렸대요. 그런 수군거림에 두 아이 모두 상처를 받아요. 버렸다고 하는 아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버림을 당했다는 아이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공식 커플이었으면 헤어지면 안 되고, 헤어지더라도 남들 모르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초등시기 이성교제는요, 어차피 실패의 연속입니다. 또 잘 사귀는 듯 보여도 어차피 다른 중학교로 배정받아 가면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초등시기 이성교제는요, 잘 사귀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 잘 헤어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헤어지는 것이 누군가를 차버리거나 혹은 차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헤어지는 것 또한 마치 누군가를 사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헤어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까? 네. 아이에게요, 자꾸 그 상대방의 이성에 대해서 캐묻지 마시고 본인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주셔야 돼요. 시선을 친구 이성에 집중시키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 본인 내면적으로 돌리는 물음을 하는 거죠. 정말 그 친구가 좋은지, 그런 감정이 언제 드는지, 혹시 주변 시선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또는 그 친구가 좋은 게 아니라 한 번쯤 그냥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건 아닌지 등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본 감정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 솔직하게 그만 사귀자고 말해주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자꾸 요구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가 헤어질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여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초등시기 이성교제
잘 헤어지는 것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적당히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말겠지, 그리고 뭐 예쁘게 잘 사귀고 뭐 그러겠지라는 생각 금물입니다. 요즘 아이들 초등 시기, 사춘기 적당히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마는 시기가 아닙니다. 아주 좋아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입니다. 동성 간에도 초등 시기에 단짝이라는 이름으로, 절친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지내다가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아픔을 겪고 역동을 느껴요. 낯선 이성 간에는 그 이상입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되고요. 헤어짐에 대비한다는 자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헤어지게 될 만남을 처음 경험하는 것 뿐입니다. 성공적인 헤어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이성과 사귀게 될 때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사건에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이 감정이 지금 진실한 것인가? 아니면 나조차도 속이는 감정이 휩싸여 있는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에 알려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초등 자녀가 이성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때 감성적인 대응이 아닌 부모로서 직시적인 관점을 유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초등 사이다. 오늘 초등 자녀의 이성 교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고요. 내일 또 다른 우리 초등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12번째가 되겠네요. 우리 학부모님들 오늘 하루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100가지 방황 갈 때까지 쭉 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